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고물가 고강도 긴축의 파고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게 될까요? 그동안 물가 잡기에 주력했었던 긴축을 경쟁적으로 펼쳐왔었던 각 국가들이 이제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오늘 소재, 산업재, IT 부품 이 섹터들이 내년도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B2B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광물 개발과 공급망 안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재 종합상사 섹터가 본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물 자원 개발 같은 신사업 모멘텀 주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핵심 광물 확보 법안을 또 유럽 쪽에서는 RMA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유가 급등 이후에 꼭 따라 나오는 이 중동발 이슈, 중동 쪽의 건설 붐 이슈도 역시 정부 주도의 투자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 기계 섹터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각국 정부의 B2B 투자,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산업재 섹터의 중장기적인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도 함께 만나보면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의 강한 코멘트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강한 코멘트, 신기수 전문가 월말 월초 이벤트 경계 구간, 최태규 전문가 12월 증시 및 2023년 전망, 윤겸 전문가 각종 지표 발표 전까지 눈치 장세.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소비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근데 이 지표 자체만 볼 게 아니라 물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주목이 됩니다. 워낙 지난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을 해서 올해는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관망세가 좀 나왔는데요. 더 경계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가 이제 기저효과가 발휘가 돼가지고 별로다 이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이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월말 원초 이벤트 때도 여전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이번에 12월 FOMC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질 텐데. 일단 11월 29일 날 주택가격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쪽입니다. 주택가격이 빠져야 될까 아니면 올라야 될까? 주식시장에 좋으려면 빠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GDP 수정치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예비치가 그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은. 파월 연설도 있는데 11월 30일 날 파월 연설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할 만한 얘기는 아마 없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파월이 지난번에 했던 그 정도 발언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PC가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2월 1일 날 발표를 하는데 PC 같은 경우에 어쨌든 좀 낮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베이지북 발표 이것도 별로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고용보고서 같아요. 고용보고서에서 요즘에 들리기로는 여기저기 지금 해고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지만 실제 고용은 어떠냐. 지난주에 신규 실업소득 청구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건 한 것 같은데 실제 고용은 어떠냐. 이 부분이 이제 고용이 좀 꺾여야 되겠죠. 고용이 꺾이고 실업률이 그래도 요번에는 3.8 그 정도까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봐야 되겠고, 실업률이 4 이상은 가야지 연준 입장에서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같은 걸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12월 FOMC 때 금리 인상 폭을 다들 0.5로 지금은 거의
뭐 확정적인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12월 FOMC가 이제 13, 14일 날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걸로 보고요. 저는 FOMC 때 0.5%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나게 되면은 한 번의 랠리가 더 남았다. 연말 랠리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좀 특징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게 달러인데요. 달러가 요즘에 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 다시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 우리 시장에 좋은 얘기가 되겠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뭔가 좀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더 빠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이제 일부 좀 해제를 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 시장에 뭐 이제 호재가 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뭐 잡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봉쇄 불안이 나오고 있고 뭐 계엄령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이건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위안 달러가 그렇게 큰 급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면은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순환매 장세는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조분 전략 계속 말씀드리죠. 강한 종목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은 뭐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주들 모아가신다면은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이쪽은 계속해가지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은 그리고 오히려 실적 시즌 때 또 득을 볼 수 있고 또 연말 랠리를 기대를 하신다면 이쪽을 모아가시는 전략 좋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려면 이제 네옴시티 쪽에는 뭐 수소철도, 신재생, 5G, 건자재 이쪽에는 그 안에서 순환매를 또 이제 아마 돌 것 같고요. 중국발로는 미디어 콘텐츠나 게임 이쪽 게임주들이 요즘에 이메일 때문에 같이 눌려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는 한 번씩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는 빠질 때 잡아서 오를 때는 파는 이런 단기 매매 형태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파월의 연설 주목되고 있죠. 11월 30일 현지 시간입니다. 같은 날 3분기 GDP 수정치 미국 발표가 나오고요. PC 가격 지수와 또 고용 지표까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2월에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여기에 많은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달에 CPI죠. 지난달에 발표가 이번 달에 나왔던 10월의 CPI, 지난달 지표죠. 10월 CPI가 7.7로 나오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팔을 밑돌게 되는 움직임이었는데 더 좀 내려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아직 불확실하죠. 자, 시장 어떤 좀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나 하는 것들 때문에 확인할 것들 변수로 꼽아주셨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마주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게임주 매수 기회라는 신기수 전문가의 언급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죠. 게임주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기회라는 신기수 전문가 의견에 윤겸 전문가 동의해 주시면서 초록불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는 빨간불의 의견입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모든 섹터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약점이고 가장 모르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리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내가 최태규가 게임을 한다라면 아마 그게 아마 주도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게임 쪽에 뭐 매력 쪽으로 뭘 매수해야지 그러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위믹스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어차피 뭐 게임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진짜 보면 이게 게임하면서 돈 벌어 이게 엄청나게 주도하면서 게임주들한테 좀 부각을 시켰던 시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되면서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게임 이쪽 섹터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데 게임주 쪽으로 좀 뭔가 매수를 하고자 그러한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주는 불확실성이 큰 변동성 구간이어서 접근하는 것보다 접근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또 이제는 네옴시티 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트레가이부터 위성 쪽 종목분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앞으로 국가의 국방력이라든가 모든 척도는 누가 적어도 위성을 차지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국력이 발휘된다라는 말을 많이 드려요. 결국 6G, 5G, 6G 얘네들이 진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잡아야 되고 그 인공위성에 있어서 가장 탑이 세트레가이인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네옴하고 웨넵이라는 기업하고 합작하는데 웨넵에 하나가 지분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세트레가이가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세트레가이 지금 차트 위치에선 충분히 뭐 37,000원까지도 더 열려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게임보다도 인공위성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게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지금도 자유롭게 많이 게임 하시죠. 모바일로 했다가 집에 가서 바로 TV로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앞으로는 좀 하게 될 거라는 기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대 변화에서 들어가는 컨텐츠 쪽들보다 이 시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망 자체와 인공위성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5G, 6G보다도 인공위성이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위믹스 상장 폐지가 좀 침체되어 있던 P2E 게임 시장에 좀 더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P2E 쪽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또 스탠스가 조금씩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지금 당장에는 이제 P2E 쪽에 이제 많이 관련이 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P2E랑 관계없이 게임주 중에서 지금 내년 신작 기대,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신작 기대를 보셔야 되겠죠. 신작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선별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P2에 관련이 돼 있든 관련이 안 돼 있든지 간에 또 뭐 지금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뭐 반등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작 나오기로 확정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이시트예요. 내년도에 일단 그 신작이 3가지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이제 뭐 큰 종목으로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TL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좀 잡아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제가 이제 중장기로 보면은 이제 펄어비스도 잡을만하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펄어비스는 아마 그 내년 한 1분기 정도만 되더라도 신작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주가 가격적으로는 뭐 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요렇게 말고 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신작 게임 얘기가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이즈들이 좀 작은 종목들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매수 기회라는 데에 대해서 윤겸 전문가 의견 같이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네, 저는 약간 이제 노란불에서 약간 넘어선 파란불에 가까운 이제 녹색불을 올려드렸는데요. 위믹스 관련해서 이제 위메이드 주가들 관련 주가들이 이제 많이 빠졌죠. 이제 위믹스 상패 결정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저도 구분해서 보고요. 내년에 신작 출시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눌림 구간이고 빠지는 구간에서 특히 또 중국의 PPT 관련 게임 시장 분야가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시간을 갖고 내년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분할해서 매집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녹색불을 눌러드렸습니다. 네. 탑픽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내년에 신작들 많이 나오죠. 뭐 위메이도 나오고 기타 나오는데 하여튼 신작 출시되는 걸 좀 지켜보면서 게임 특성도 보고 좀 구분해 가면서 조금씩 담아가시면 어떨까. 애니팡, 펄어비스 같은 것도 이제 신작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곁들여서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또 지연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위믹스 여파로 인해서 신작이 지연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내년도에 신작 제대로 출시되는지 관련주, 사전 예약 등등 키워드 잡아보시면서 검색하시면 다가오는 신작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멘텀주 말고 실적주를 모아나가자 강조분 전략을 신기수 전문가가 언급했는데요. 2차전지, 조선, 자동차주, 실적주 맞다, 초록불 아니다, 빨간불 주시죠.
아니다는 뭐 이 세 가지 섹터보다 다른 쪽을 더 나는 실적주로 본다라는 의견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태규 전문가가 노란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입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은 물려도 매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가는 시장, 그러한 시장은 지금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박스에 갇히다 보니까 실적 좋아도 안 가는 애는 또 안 가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의 위치, 항상 이야기하죠. 주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 좋아. 그럼 더 가기 위해서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면 어떻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주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주가의 위치는 결국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에 주가의 위치도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 겸비돼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좀 부합하는 쪽이 자동차일까요? 자동차,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완성차,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따가 뭐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12월 중순까지는 대형주 못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꽉 막혀버렸거든. 2,400에서 2,500 여기서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순 이후에 CPI 발표되고 FOMC 금리 이 결정에 의해서 시장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올라가는 거에 대형주, 즉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가 치고 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시장은 결국 내년도 그냥 박스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현대차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차트 위치로 봤을 땐 이건 2, 3개월 더 퍼질 수 있는 차트, 퍼진다라는 거 횡보한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대차가 뭔가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뭐 IRA 이런 변화인데 그럼 제가 봤을 때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대차 자체만 놓고 얘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 12월 중순 이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일정 부분 나와주면은 얘가 갈 테고 만약에 안 나와주고 그냥 지금처럼 개별주 중심의 모멘텀에 의해서 윗담 맞고 아랫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도 그냥 박스 흐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가 오는지 여부 자동차주에 달려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말 12월 중순 FOMC 이후의 움직임 주목해서 보시고요. 아니면 박스권의 움직임일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실적주 세 가지 섹터 동의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요. 일단은 이제 실적이 탄탄하고 밑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에서 이제 재무, 금리 인상이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또 실적을 많이 벌어봤자 또 부채 갚는데 이자 갚는데 힘들다 보니까요. 기본은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갖다 베이스로 두고 거기서 이제 재무 분석하고 지금 돌아가는 순환마 섹터에서 어떤 호재 부분이 연결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시장에서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아까 지금 최태규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또 주가 위치도 봐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탄탄한 기본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에서 좀 더 보는 시각을 좀 넓혀가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답형 실적주에 내가 투자했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투자해야 된다. 초록불, 1년 이상 투자해야 된다. 빨간불 주시죠. NC소프트도 지금 좀 물려 계시는 분 계시는데요. 꽥딱님께서 게임주 NC 엄청 물려 있습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3개월에서 6개월 의견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을 주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빨간불인데. 빨간불. 네, 최태규 전문가 빨간불, 윤겸 전문가 노란불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주에 대한 투자 기간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12월 증시 및 2023년 전망입니다. 계속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제가 좀 잡히면 이에 대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주목하고 계시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향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계속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보고 내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 11월 달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달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이에요. 그러면 11월 달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고 보여져요. 자,
자,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 11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월봉상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다우가 4.93% 올랐고요. S&P가 3.98%, 나스닥이 2.17%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막 장중에 7%까지 올라갔지만 그게 거기가 한계였다라는 게 지금 이 월간의 상승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개떡 같아 라고 하지만 지난주까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6.29%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5.50% 상승하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은 더 높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거래소 쪽 수급 봤더니 개인만 팔았어요. 3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조 8천억 매수, 기관이 그냥 7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정말 관망자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은 아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이 5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800억, 기관이 4,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진짜 거래 대금이 5조 4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시장은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계좌가 그래 마이너스 40%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25% 됐어.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고 있고 시장은 외국인이 좀만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좀 가만히 있거나 좀만 팔면 내려가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해서 매수한 게 뭘까? 같이 산 게 결국 그런 애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봤더니 전기전자, 화학기계, 섬유의복, 전기가스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럼 같이 매도한 건 뭘까라고 했더니 결국 통신, 운수장비, 이 완성차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쪽으로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좋아, 11월 달까지 이런 모양새야. 좋아.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갈 거니? 라고 했을 때 12월 달에 크게 3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12월 8일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죠. 네,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3일 날 CPI 발표하고 14일 날 FOMC 회의를 합니다. 결국 그 이전에 시장이 한번 2,400 깨가지고 내려가서 2,300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아니면은 8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옵션 포지션이 2,300이에요. 200.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 봤을 때 2,300 한 10, 20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지금 중국의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어떤 봉쇄가 더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하방으로 확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흐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은 지금부터는 우리 차트 보면서 제가 흐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크게 첫 번째 박스 상단에서 지금은 이제 내려와서 지금의 박스 상단, 즉 2,400에서 2,450 여기서 꼬물락꼬물락 돼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여기와 여기 2,400과 2,500 여기까지는 일단 15일까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왜? 대형주 쪽으로 해서 시장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버티는 이 과정 속에서 얘들이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일단 뭐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행태에 따라서 한번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중순 이후에 결국 CPI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7.5 나고 코아 같은 경우도 한 6점 몇 아니면 5까지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흥분을 할 텐데 그 흥분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만약 이 2,499 얘를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수 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번에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린다라는 건 2,500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
결국은 2,500에서 내년에는 2,134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포지션이 17%예요. 내려가면 17%, 거기서 또 올리면 17%.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 내년도에는 미국의 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잡힐 거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할 텐데 물가가 안 잡혀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찔끔 0.25% 올리고 좀 관망하다가 그래도 안 잡히면 그럼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주 끈적끈적한 물가로 인해서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 상태, 즉 저금리 상태에서 오래 가면은 그건 땡큐지만 고금리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낮아빠진다라는 거예요. 낮아빠지지 않고 그냥 시장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2134와 2500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누군가가 퍼지지 않으면 그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안 터질 거냐라 전 터진다야 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터진다. 그럼 그 터지는 거에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안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짓이죠. 왜? 그 퍼지지 않고 6개월이 1년이 1년 반, 2년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금리 올린 다음에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이 동결됐어요. 동결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동결 이후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과거 100% 그렇게 다 나와줬거든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과연 동결이 6개월 될 거니, 1년 될 거니, 아니면 1년 반 될 거니, 그 차이이지 결국 그 동결 이후에는 시장은 한번 꼬꾸라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쪽으로 이제 배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튼 이 시장에 있어서는 12월 달에 CPI 생각대로 잘 나와가지고 올라가야 될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500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2,600, 2,750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선 땡큐하고 난 인버스 살 겁니다. 무조건. 그러나 만약에 2,500을 치고 올라가지 못해. 그럼 저는 내년도 상단은 2,500으로 보고 하단은 2,134 놓고서 트레이딩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에 2,500선 돌파 가능성을 적게 보시는 건가요? 조금은 찜찜하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CPI가 작게 나오고 코어도 작게 나왔어. 그러면 환호할 일인데 왜 시장이 못 가지? 만약에 못 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심을 할 필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당장 환호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은 좀 더 나아가서 고금리의 그 유지된 긴축 상황에 좀 부담을 느낄 것인가? 관건입니다. 시장을 드라이브 하는 걸 최택규 전문가가 해주시면, 돈으로 해주시면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2,499선에 대해서 저항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은 치고 올라가 줄 것인지에 따라서 12월 주식시장의 레벨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코스피가 6%대 상승, 또 11월 이제 3거래에 남아있는데요. 양대지수 5, 6%의 오름세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월 세 가지 변동 요인 일정으로 알아봤습니다. 네마녀의 날 8일, 13일 CPI, 14일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 세 가지 변동성 요인을 가지고 시장 이 상단을 뚫어줄지 여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또 시장의 트리거로 보셨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슈 끝물이다. 초록불. 더 지속될 것이다. 빨간불 주시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슈 끝물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 반대 빨간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윤겸 전문가 빨간불 주셨고요. 최택규 전문가가 초록불, 노랑불 의견 주셨는데요. 최택규 전문가 혼자 노란불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보수적인 의견이신데 최택규 전문가님. 고민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시진핑 물러나라 감히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시진핑 1인 체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정적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막 반대 이거는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독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여기서 그냥 코로나를 더 세게 밀고 갈 것이냐. 분명히 겨울이기 때문에 뭐 4만 명, 10만 명, 20만 명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프레스를 가할 텐데 그 프레스를 가하면서도 그 반대 이것까지 고려한다라면 조금은 반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반의 의견 노란불 주신 게 가장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코로나 봉쇄 조치 중국발 이슈가 아직 끝물이 아닐 거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짧게 여행, 항공, 면세점, 또 카지노주, 4분기 실적주가 될 수 있다 초록불, 그렇지 않다 빨간불 주시죠. 일본에서는 면세점 매출이 폭증하면서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적주 4분기에 될 수 있을까요? 역시 보수적인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의견이 최택규 전문가의 노란불인데요.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멘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윤겸 전문가 각종 지표 발표 전까지 눈치 장세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이제 내일부터 각종 지표들이 릴레이로 연속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큰 이벤트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은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미 증시 돌아가는 상황은 그다지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 증시도 좀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고 기다리는 장세가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뭐 곧 발표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2월 2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뭐 실업 관련해서 이제 뭐 실업률이 또 증가한다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줄어든다면요. 이제 실업률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들면은 금리 인상하는데 또 명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또 명분이 되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내일이죠. 이제 주택 가격 지수도 부동산 지금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0일 날 이제 뭐 연달아 미국, 중국 GDP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GDP, 중국 PMI. 또 이제 1일 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GDP도 발표하고 굵직한 이제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 지표 발표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변동성 장세 그걸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또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또 발언한다고 또 언급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지표를 보시면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시면서 그 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성에 맞고 거기에 부합되는 섹터 종목,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일당 독재 체제고요. 공선 체제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죠. 어떠한 이제 유연하게 뭐 자본사회나 민주사회는 거기 상황에 유연성 있게 걸맞게 부합하게 이제 방역을 하면서 또 이제 풀을 때 풀어주고 또 어떠한 이제 강화할 땐 강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당국이라는 이제 강경 일변도 하나의 어떠한 딱 그 목적이나 목표를 두면 뭐 주변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일종의 이제 강압식 억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민들이 지금 뭐 방 안에 꼼짝 갇혀 있는 데다가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만으로 폭주되고 이게 이제 어떠한 불씨가 돼서 예단할 수 없거든요. 뭐 혹시 합니까?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나지 않으리란 법은 예측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된다면 안 좋죠. 계속 봉쇄 이게 어떤 이제 폭동까지 이어진다면 또 이 증시라든지 경제 상황이 또 악영향을 주니까 요거 하여튼 민감하게 보면서 증시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수출 관련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금 또 며칠 또 잠잠하나 했더니 통신 장비 관련해서 미국에서 전면 수입 차단
하는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또 이제 G20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해서 조금 안정되고 서로 뭐 경쟁은 하되 충돌은 피하자 그랬는데 벌써 미국에서 중국이 그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 강하게 또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거 또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통신 장비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간에 국내 증시는 지금 이번 주가 중요한 어떠한 또 변동성의 분기점이니까 각종 나오는 지표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급하게 마음 먹을 거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산타랠리 부분도 이렇게 과도하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전반적인 여론이거든요.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해소된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정점이라든지 약간 뭐 지표들이 약간 둔화된 거 외에는 그다지 호재라든지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는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산타랠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랠리로 만족해야지 산타랠리가 온다고 해서 12월 달에 뭐 이렇게 어떠한 기대만큼 상승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아니다. 플러스 이번 주 각종 지표를 보면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부가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주 항공 부분에서 이제 발표와 지원과 정책이 나오니까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 움직임 보시고 또 이제 정부에서 원전 해체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고 550조 시장이거든요. 한 개 해체하는데 1조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크라이나에 또 우리나라가 포탄을 제공하는 부분이 또 얘기 나옵니다. 방산주가 잠잠했는데 또 요 관련한 종목 한번 보시고요. 또 로봇 관련주, 현대모비스에서 물류 협동 로봇 관련해서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테슬라에서 이제 미니 전기 트럭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각종 지표에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우주항공, 방산, 통신 장비,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NFC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지표 관련해서 종목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의 기술 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죠. 문시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원래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었는데 요즘은 비용도 줄이고 감원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이나 전기 트럭 관련한 그런 새로운 제품들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 특별한 호재, 특별한 악재의 영향이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산타랠리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측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인 압박, 인민들이 왜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봉쇄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 단호하게 통신 장비에 대해서 또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또 이런 조치들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레드라인, 대만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초록불, 그렇지 않다. 빨간불 주시죠. 내부적인 질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중국 차원에서 이번 시진핑 3연임의 정권, 그 권력을 잘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세 분의 의견 모두 다릅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레드라인 건들 수 있다는 의견 초록불 주셨고요. 최택규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 빨간불, 윤겸 전문가 노란불의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코멘트는 오늘 이 정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섹터별로는 큰 어떤 메리트가 보이는 종목 섹터가 안 보이셨죠? 금요일에는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견 드리기도 했었는데 금요일 방송분도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일씩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부터 약간의 먹구름이 낀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1%대 하락폭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는 2410선에서 코스닥은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콘텐츠와 미디어 관련 종목들 상승 흐름 보이는 가운데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죠. DNC 미디어,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의 추천주 애니플러스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윤겸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었죠. EV 첨단 소재,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선 또 우주 항공 섹터들까지도 강세 보이는 시장 지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원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삼목 S폼인데요. 이 삼목 S폼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류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네옴시티 수혜주로 관련 기대감을 모으면서 주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2,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2850원까지 올라주면서 15.8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티켓도 신상원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종목은 현우산업인데요. 현우산업은 LG그룹의 애플과 협력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매수가는 4,800원, 목표가는 5,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최고가 5,690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18.5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 티켓 2장 축하드리고요. 그럼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님 오늘 티켓 2장을 추가하셨죠. 오늘 티켓 19장으로 단독 선두 지키고 계시고요. 2위는 윤겸 전문가님이네요. 티켓 13장입니다. 3위는 신기수 전문가님 티켓 11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5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의 1위가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티켓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니 신상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티켓 2개가 나왔는데요. 먼저 지난 11월 2일 추천주 삼목 S폼의 수익률이 16%가 나왔습니다. 삼목 S폼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삼목 S폼은 실적도 탄탄하고 유보율도 좋고 재무제표도 괜찮았고 BPS도 괜찮은 회사였는데 일단은 이슈, 네옴시티의 이슈에도 엮였고 아마 지금 실적도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은 수익 실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19,000원으로 그러니까 손절가를 상향,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19,000원이 이탈을 하면 전량 수익 실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현우산업은 이게 지금 애플카 이슈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LG전자하고 이제 같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동종 종목 중에서 오늘 가장 빠르게 강하게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현우산업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매수가에다 이거는 현우산업은 매수가에다가 자동 설정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대신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거 나중에 더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두 종목은 좀 다르게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티켓 모두 정리를 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폭스콘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손실에 대한 우려가 간밤에 금요일장에는 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우산업 다시 한번 매수가 쪽에서 일부 남은 비중을 또 정리할지 말지 흐름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알아봤었던 종목이죠. 삼목 S폼 같은 경우는 익절가를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세 가지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신기수 전문가 삼화네트웍스, 최태규 전문가 한전 KPS, 윤겸 전문가 나라 M&D입니다. 컨텐츠 원전 배터리팩 관련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텐츠주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게 컨텐츠주고요. 수남매 활발하면서도 또 게임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종목도 나왔죠. 드라마주 신기수 전문가의 삼화네트웍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3분기 때 삼화네트웍스가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6배 넘게 나왔는데 552%. 근데 영업이익은 적자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분기 때까지 누적 매출을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가 793%입니다. 작년 매출을 추월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단 외형이 성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콘텐츠주들을 지금 보려면은 이제 실적 시즌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신작 모멘텀이 아주 탄탄합니다. 일단 뭐 그 지난번에 금수저, 방영했던 거, 그게 이제 4분기 때 또 이제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는 있고요. 내년도에 대한 드라마가 멘탈리스트, 두뇌공주,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 3,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요게 일단 4편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4편이 전부 다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드라마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연말 연시 때 부각이 되면서 사마네트웍스 뭐 좀 주가 좀 가지 않을까 싶고, 특히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OTT들하고 지금 계약을 할 때 자체 IP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도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 차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차트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매수는 현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일단 3,500원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481선 있는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2,1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한알령 해제 가능성으로 인해서 많은 IP를 보유하고 많은 신작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꼽았었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마네트웍스가 내년도 기다리고 있는 신작이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 금수저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4가지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사마네트웍스, 매수가를 현재가로 보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150원 선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가 한전 KPS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아까 윤겸 전문가가 짚어주셨는데, 원전주 최태규 전문가님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애니타임입니다.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원전 전도사로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했지만 같은 섹터 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전 KPS 아주 매력적으로 다시 늘려주는 구간에 있고요. 지금 21이평선 좋습니다. 34,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사면은 또 1, 2주 좀 횡보할 거예요. 횡보해야 올라가죠. 지금 제가 요새 이제 종목들 드리는 거 보면은 좀 거북이 같은 걸 줍니다. 급등, 결국 급등 나온다는 건 뭐예요? 급락도 나와요. 그러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잘못하면 급등 좋아하다가 급락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전 KPS, 원전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고요. 지금은 이제 정배열 아닌 역배열이지만 이게 2주, 3주 지나가면 정배열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보다 내년의 실적이 기대되는 것. 올해 실적 좋았는데 내년 실적 안 좋아. 그럼 그는 주가 못 가요. 근데 올해 그냥 그런데 내년도 좋을 거야. 그럼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대감 플러스 정책 모멘텀 플러스 다양한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 조그만 것들 말고요. 저는 뭐 조그만 종목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굵직한 이러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뭘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보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네. 일단 뭐 짧게 봤을 때는 일단 최근 고점 한번 만들어 놨던 거, 38,000원. 뭐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가는 거고요. 좀 길게 봤을 땐 저 위에 44,000원 있죠? 거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 3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가운데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매매 지시신 분들, 나는 매매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진입하셨을 때 시간 투자하면 좀 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역배열이네요. 우상향 예상을 해주시면서 원전주 가운데 한전 KPS,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 3만 원 선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 실적 개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 M&D인데요. 배터리 팩 관련 주식이네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자동차 규명 뭐 부품 생산도 하고요. 배터리 팩 관련해서 이제 LG 엔솔에 합작사로 진행된다는 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LG 엔솔도 이제 증설
생산 확대 이런 부분에서 부합해서 같이 이제 제휴 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상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상반기에도 전년동급에서 20.7% 늘었고요. 영업이익하고 뭐 당기순이익 여러 가지 부분이 흑자 전환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반기 잘 실적을 마무리했고 하반기하고 내년도 실적이 더 증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요. 또 차트상도 좀 상당히 좀 저점 구간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이제 6천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6천 원 저점 딛고 반등 전환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LG 엔솔의 주 협력 제휴사로서 공급처로서 매출 실적 때문에 한번 진입해서 수익을 한번 실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종가로 한번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통과해서 분명히 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9,000원을 통과한다면 이제 그 다음은 좀 봐야겠지만은 목표가 9,000원 잡고 진입하시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에서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나라 M&D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니콜라와 미국의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 추진한다는 소식이 연초에 나왔었네요. 예, 합작 공장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네. 예, 3월에 이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부각이 됐었던 나라 M&D입니다. 배터리팩 핵심 공급사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내년 실적 성장 예상합니다. 배터리팩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형 관련한 생산까지 하고 있는 나라 M&D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도 세 분께서 숨겨진 종목들을 좀 발굴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공개 방송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최택규 전문가님. 네, 월요일이면 제가 어김없이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갈지 이러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11월 증시 전망, 11월 증시 정리, 12월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